자, 그러면 우리 이제 코어 2반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보시다시피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코어 2 요 반을 공부를 하실 때는 일단은 시간 제한을 너무 엄격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은 굉장히 긴 지문을 읽는 연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긴 지문을 보시면서 요 지문은 사실 길기는 한데 일단 저희 대학교 수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구성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힌트가 되는 클루들을 대놓고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생님들께서 긴 지문을 읽는 것 자체가 힘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굉장히 열린 문제 형태로 문제를 제시를 했지만 열린 문제 형태도 채점 기준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놀이 기록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유아의 흥미와 관심, 놀이 선호, 또래와의 상호작용. 자, 우리가 유아들을 평가해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놀이를 통한 평가의 항목들이고, 자, 그리고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유아의 특성과 변화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도록 해야 되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평가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그거에 근거해서 은영이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채점 기준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시면은 은영이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대놓고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클루가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힌트가. 이제 그러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사실상. 근데 일단 지문이 기니까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문이 긴 경우에는 일단 1번, 2번, 3번, 4번 이 지문에 해당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런 내용에 초점을 두어서 밑줄을 그어가며 읽는 훈련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유아의 지금 이제 문제를 읽어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박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교사, 김교사,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타난 이제 은영이의 담임 선생님은 김교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영이의 평가는 김교사 이야기를 보면 이제 많이 나타나 있겠죠. 자, 그래서 김교사가 최근에 은영이를 관찰해 보면서 많은 거를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제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봐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과거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아서 걱정했어요. 1학기 때는. 근데 요즘은 많이 좋아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성을 쌓기도 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먼저 결정하실 게 흥미와 관심, 놀이 선호, 또래와의 상호작용 이 측면에서 하나하나 답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유아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기준으로 답을 하실 것인지 근데 그게 그거예요. 특성과 변화의 정도에 대해서 답을 하신다 할지라도 유아의 특성을 흥미와 관심, 놀이 선호, 또래와의 상호작용 측면에서 특성을 기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기술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흥미와 관심, 놀이 선호, 또래와의 상호작용 측면을 평가하실 수도 있어요. 평가의 내용은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기술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술하실지를 먼저 좀 정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유아의 특성과 변화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자, 김교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에도 은영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은영이의 놀이에 관한 그런 특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은영이는 어떻게 흥미와 관심이 블록놀이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유아의 흥미와 관심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블록놀이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블록놀이를 처음엔 혼자만 하다가 나중에는 친구들과 함께 성을 쌓는 식으로 변화했어요. 자, 유아의 흥미와 관심은 블록놀이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성은. 그런데 변화의 정도는 과거에는 혼자 놀이하다가 지금은 다 같이 놀이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미와 관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놀이 선호가 있습니다. 자, 놀이 선호 같은 경우에 놀이 선호의 모습도 과거에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이 변화했다. 어떻게 변화했나 보시면은 자, 이 아이가 놀이하는 게 처음에는 이 블록을 여기 썼자 친구들에게
주로 제안하고 은영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은영이가 협력과 소통 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놀이 선호도 예전에는 혼자 성을 쌓았지만은 지금은 함께 협력하는 형태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혼자 블록놀이는 좋아하는데 옛날에는 혼자 블록놀이 하는 거에서 지금은 다 같이 블록놀이를 하는 쪽으로 놀이 선호도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래와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또래와의 상호작용도 보시면은 은영이가 친구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나 있어요. 협력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 놀이에서 리더 역할을 맡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측면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처음엔 상호작용을 못하다가 이제 점점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리더의 역할을 맡고 이렇게 하면서 변화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은영이의 흥미와 관심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다음에 놀이 선호는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어떤 특성과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이 내용을 보고 하나하나 서술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답을 좀 보실까요?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요즘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시험에 납니다. 사실상.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누리과정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해시리를 좀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해시리 공부는 그냥 막 보시면 안 되고 무엇보다 고시문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제 책 해시리 한 번에 끝내기 그 책 정도는 달달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유치원 교실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시 답안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놀이의 특성과 변화의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이런 내용들을 논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흥미와 관심, 놀이 선호, 또래와의 상호작용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했죠? 블록놀이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블록놀이도 점점점 친구들과 협력하는 형태로 변화했다. 자, 그 다음에 놀이 선호. 혼자 쌓기 놀이를 즐기던 아이였지만 이제 함께 성을 쌓고 역할을 분담하는 협력적 놀이 형태로 선호가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또래와의 상호작용 보시면은 점점점 협업 능력의 발달이 나타났다. 상호작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제시문에 나온 그런 내용들을 지문에 나타난 대화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유아평가의 사례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유아평가의 특징도 제가 잘 적어두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지? 이거를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문을 읽으시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좀 전에 유아평가 사례에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록을 해가지고 놀이에 대한 기록을 통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놀이를 기록하면서 평가하라고 이렇게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유아의 흥미와 관심, 놀이 선호, 또래와의 상호작용들이 교사의 기록을 통해서 이제 기록했다는 말이 이제 대화에 나오니까 기록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근간으로 해서 평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김 교사 같은 경우에 자, 일단 흥미와 관심, 놀이 선호,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봤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자신이 관찰한 거를 통해서 아이를 지원해가지고 아이의 놀이를 성장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록을 통해서 놀이 기록을 통해서 유아의 흥미와 관심, 놀이 선호, 또래와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성과 변화 정도를 반영하는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요 개념만 해설서만 외우시면 안 됩니다. 해설서의 흥미와 관심, 놀이 선호, 또래와의 상호작용, 뭐 특성과 변화 정도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만 외우신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평가에 대한 문제들을 쭉 나열했어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2번 문제는 이제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누리과정 운영평가입니다. 자, 누리과정 운영평가에서 일과 구성, 놀이 지원 방식, 놀이를 통한 경험 이런 것들을 평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에 근거해서 이
이 조항에 근거해서 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누리과정 운영평가 사례를 또 설명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이번에서도 지금, 선생님들께서 기술하는 방식이 어떤 거 기술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과 구성을 평가한 거. 자, 일과 구성을 아이들의 놀이를 평가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개선했는가? 아이들의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관찰하면서 일과 구성을 어떻게 개선했는가? 그런 내용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이 지원 방식도 어떻게 개선했는가 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놀이를 통한 경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이것을 교육과정 운영에 어떻게 피드백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자, 요거는 아예 지문을 해설에다가 제가 제시해 두었어요. 자, 여기 누리과정 운영 평가의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일단 개정 누리과정의 평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외우셔야 되니까 요약을 해 두었어요. 이것만 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아까 1번 문제는 유아평가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요. 자, 요번에 2번 문제는 교육과정, 누리과정 운영평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의 활용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응용하시는 게 필요하죠. 일단 여기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조차도 선생님들께서 아직 못 외우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교사의 대화에 나타난 누리과정 운영평가 사례를 보시면 일단 대화가 굉장히 긴데 그 중에서 이 세 대화가 누리과정 운영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 교사, 김 교사, 그러니까 박 교사와 김 교사가 다 누리과정 운영평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박 교사 보시면은 먼저 여기 위에 나타나 있는 사례죠. 박 교사 보시면 교육과정 운영평가와 유아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관찰했어요.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개선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관찰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다 함께 아이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함께 목표를 이루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함께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수업의 방향을 정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 교사도 보시면 은영이를 관찰하면서 수업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은영이의 그런 이제 놀이 선호나 이런 것들이 변해갔잖아요. 그래서 놀이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찰 기록에 근거해서 놀이를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그 놀이에 따라서 수업의 내용을 변화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박 교사 여기도 보시면은 아이들과 함께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 아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과 구성, 놀이 지원 방식, 놀이를 통한 경험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일과 구성 평가를 했고 일과 구성 평가를 한 거를 가지고 그 다음 일과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치원 일과 구성을 재검토해 가지고 애들 놀이를 관찰하고 평가해 보면서 자, 일과 구성을 재검토해 가지고 유아들과 더 많이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식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입했다고 지문에 아까 위에 제시한 지문에 나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놀이 지원 방식과 평가를 또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협력해서 퍼즐을 맞추고 역할놀이에서 소통하고 이런 걸 관찰하면서 이 아이들이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교구와 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이 아이들이 지금 협력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막 늘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많이 한 거예요. 더욱더 의사소통이 잘 일어나게끔 이렇게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놀이를 통한 아이들의 경험을 평가했고 요걸 통해서 수업을 개선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설을 제가 써놨고요. 자, 답을 좀 보도록 하실까요? 자, 그래서 답을 보시면 자, 답은 지금 아까 해설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과 구성 평가 및 개선 요거 하나 있었고요. 자,
고시문에서 요거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문제에서도 제시해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일과 구성 및 평가 개선, 그 다음에 놀이 지원 방식 및 평가 개선, 그 다음에 놀이를 통한 경험 평가 및 개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과 구성 평가 및 개선 보시면 더 많이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보면서 관찰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겠구나 생각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공동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일과를 변경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놀이 지원 방식 평가 그리고 개선 내용을 보시면은 놀이 지원 방식을 굉장히 평가를 했어요. 놀이 지원하는 방식을 내가 지원 잘했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지원하는 방식을 개선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교구와 자료, 역할놀이, 퍼즐 맞추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퍼즐 맞추기나 상호작용, 역할놀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교구나 자료를 개선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을 한 거죠. 교구나 자료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이를 통한 경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이 평가를 통해서 또 수업을 개선을 한 거예요. 어떻게 개선했냐 하면은 자,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또 개선을 했습니다. 어떻게? 상호작용과 협력 능력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보고 놀이 시간을 재구성하고 유아들의 발달을 지원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요약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누리과정 운영평가. 이 대화에서 누리과정 운영평가를 잘한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박 교사와 김 교사는 평가를 굉장히 잘했다. 유아평가도 잘했고 누리과정 운영평가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의미, 이 지금 누리과정 운영평가의 전반적인 의미, 이 대화에 나타난 누리과정 운영평가의 전반적인 의미를 보신다면은, 자, 교육과정 여기 운영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과 구성, 놀이 지원 방식, 놀이를 통한 경험 등을 평가한다라는 지침에 따라서 본다면 유아들을 잘 관찰하고 그 다음에 유아들을 지원하고 일과를 구성하는 방식을 유아들을 관찰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다 충분히 피드백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는 2019 개정 누리과정 중심의 누리과정 운영 평가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3번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 자, 여기 3번 문제는 이제 여기 놀이 중심 관찰 기록 뭐 이런 것들이 누리과정 평가 지침에 부합하는 이유. 자, 사실 관찰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찰 평가에 대한 지침도 우리 해설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있었나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관찰 평가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 지문에는 이 두 교사가 유아 관찰과 평가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설서에 근거해서 놀이 중심 관찰과 기록, 평가 제대로 했는가, 이제 그거 관찰 평가를 제대로 했는가, 자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서 좀 쓰실 수가 있겠고, 저는 누리과정 평가 지침에 부합하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두 가지 넘어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찾는 게 이 내용만 잘 아신다면 쉽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4번은 대화에 나타난 평가 결과 활용. 사실은 평가를 할 때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자,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지문에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골라서 왜 여기에 그 교사들이 평가 결과를 활용을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두 가지를 찝어서 쓰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 2, 3, 4번 같으면은 누리과정 운영평가와 위협평가,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총망라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문이 길지만 좀 읽어보시면서 3번, 4번도 잠시 후부터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